자, 가번의 시는 유치한의 출생기이고, 나번의 시는 자,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구나 면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하고 문제 같이 자, 출생기. 그 전체적인 거고. 자, 이 작품은 일제 강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 암울함을 화자의 출생 내력과 연관지어 형성하고 있는 시이다.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된 융희 2년은 1908년은 실제 시인이 태어난 해이자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된 1910년을 2년 앞둔 해이기도 하다. 시는 이런 시대적 암울함을 검정포대, 까마귀 울음, 부엉이의 괴괴한 울음, 희미한 등잔불, 신월 같은 어둡고 음산한 이미지를 통해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암울함은 지붕 위에 남풍이 자라고 있는 박넌쿨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죠. 푸른 하늘 피 뱉는 듯이 피어있는 석류꽃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의 이미지와 대비됨으로써 더 부각되어 있다.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에, 죽음을 떠올리고 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적 암울함을 감각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보자. 작품.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울에 떠나지 않고 자 까마귀 울음소리 근데 뭐야 검정포대기 같은 청각의 시각화 암울하고 음산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화자가 출생하던 시대의 암울한 분위기를 생성한다. 밤이면 부엌이 괴괴히 울어 아주 고요하고 쓸쓸하게 울어 청각적 심상이죠. 남쪽 먼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남쪽 먼포구 경상남도 남해안인 통영이래. 자, 어, 순탄한 마음. 그러니까 순탄한 여기서 성질이 까다롭지 않은 뭐 이런 뜻이래요. 자,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두운 바람이 불어오면 융희 2년. 융희는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대 연호고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해서 일제 강점을 앞둔 1908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 다채 여러 가지 색채죠. 어울리어 종류 따위 어울리어 호사스러워 지붕에 박넌출 남풍에 자라고 박넝쿨이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시각적이죠. 석류꽃 피 맺듯이 피어 암울하고 음산한 시대와 일년과 아주 어두운 것과 대비되고 있죠. 다채로운 계절의 풍경이야.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내셨고, 짐짓 일부러 그렇게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릉저릉 글을 읽으셨다. 저릉저릉 소리가 크고 높게 울리죠. 자, 그래서 밤마다 사랑해서 어머니는 음, 이 아버지는 글을 읽고 대꾸죠. 대꾸 형식을 사용해서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가 드러났어. 왕고 못대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 밝고 6월 이가 이고 온 제삿밥 먹고 나서 어머니가 제삿밥 먹고 난 후 화자가 태어난 날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출생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나와 법문 용례를 중시하는 족속, 즉
나라의 주권을 잃은 민족과 연결되는 의미하고 있죠. 법문용례. 이때 법문용례 납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적인 예절. 그죠?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적인 예절. 자, 음, 희미한 등잔불 장자. 장자는 방과 방 사이, 또 방과 마루 사이에 칸막이를 끼우는 몸이요. 법문용례. 사대주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음?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을 태반으로 보고 소승달 같은 태반 임신 중 태아의 모체와 아궁을 연결하는 기관이죠.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설을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거죠. 신월같이 슬픈 제 족속이 태반이 꽉 차지 못한 초승달처럼 빈 곳을 많이 주권 잃어보낸 암울한 운명의 결의부치의 태반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교적 사대주의의 후예로 내가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라면 고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 처음으로 우는 울음 고고 곡성 사람이 죽어 슬퍼 크게 우는 거야. 나는 태어날 때 우리 결의 부치 같은 핏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일제하 기울어져가는 운명의 연결고리를 보고 처음 울음소리를 낸 것이 아니건만 아기는 태어날 때 자연스럽게 그냥 우는 건데 그냥 이게 뭐야 통곡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죠? 비극적 울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매라 이름 지었다고. 돌매, 돌로 된 산이야. 돌산처럼 견고하고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 즉, 울음소리, 고고에서 연상되는 상반대 의미, 곡성과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굉장히 그 자기 출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뭘까, 쓸쓸하고 고독한 것을 드러내고 있죠. 자, 표현상 특징.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시적 화자 출생과 관련해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지니셨고, 읽으셨다, 지었다고. 그죠? 그다음에 시적 상황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을 사용하였다.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 개개한 상스럽지 못한 욕된 신월 같은 슬픔,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표한 시어를 사용해 비극적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검정 포대기, 까마귀 울음, 개개희, 어둠 바람, 욕된 후의 곡성. 그죠? 그래서 대한제국 말기 암울한 역사 속에서 출생한, 그래서 자기 출생기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나번에 시 봅시다. 자, 이건 또 되게 밝은 그런 시야.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요거는 샤갈이 가지고 있는 그림과 연결시켰어요. 자, 봅시다. 자, 이 시는 시간적 배경을 3월이고 공간적 배경은 사갈의 마을입니다. 3월이라는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환상적 시간에 샤갈의 마을이라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환상의 세계에 내리는 눈과 다양한 색채 에너지를 가진 그죠? 색채, 다양한 색채. 그러니까 가본도 그렇고 나본도 그렇고 공통점이네, 그죠? 다양한 색채 에너지를 가진 사물들의 대비를 통해 시인은 소생하는 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눈의 흰색 봄을 맞이하는 순수한 생명을 나타내는 정맥, 청색, 올리브, 빛, 녹색, 붉은색의 이미지와 대비시켜 서로 강조함으로써 맑고 순수한 생명력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질적이면서도 색감이 있는 이미지들로 병치하여 나란히 뒀다는 얘기죠. 음, 이를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으로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켜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보듯 보는 듯한 이미지 표현으로 봄이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풍경에 대한 그림을 형성한 작품이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입니다. 이게 원래 그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이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죠? 샤갈의 눈이라고 하는 음, 이게 그림인데, 이게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리고 그림 실은 그림력이 안 나죠.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네, 비테프스크 요 그림이야. 뭐지? 이게 무슨 뭔지 모르겠죠. 음, 이 샤갈의 나와 마을이야. 나와 마을. 그죠? 이 봄인데 이런 그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이걸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3월 가을과 봄이 혼재한 시적 상황이죠. 존재하지 않는 한상의 세계.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간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 푸른색의 이미지, 봄의 생명이죠. 가르르 떤다. 봄을 맞이하여 꿈틀대는 생명력을 형성했죠. 가르르 떠는 사나이 간자놀이에 가르르 음성상지고 몸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나이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고 새로 돋는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활을 뻗습니다. 눈 내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에 지붕과 꿀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사갈의 마을에 깃동만한 겨울 열매들은 겨울 동안 볼품없는 메마른 생명체죠. 다시 올리브빛 봄의 생명력으로 물이 들고 색채 에너지죠. 눈의 흰색과 대비했어요. 밤의 안악들이 토속적 시여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 맑고 순수한 생명력이야. 아궁이에 집힌다. 그죠? 예. 자, 예, 고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을 놓고 자,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같이 같이니까 주원이는 선생님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33번 분이 풀고 답을 알려주세요.
번이지. 그래요? 풀고 있어, 주원이? 모르겠다고? 가나 공통점 뭐라 했어? 자, 가나의 공통점은 1번 보자. 시간과 관련된 표지. 아까 가는 융희 2년이라 했잖아. 그치? 융희 2년. 융희 2년. 그치? 이거 얘기했지. 그리고, 시간이 그 표지됐죠. 일제강점하던 1908년 암울한 시대를 얘기하고 나는 3월이라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지. 그치? 네, 그러니까 뭐 답은 1번이지. 쉽잖아. 뭐, 쉬운데. 2번은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이가 지녔고 읽으셨다, 지녔다 과거 시를 사용하여 시적하다 출생과 관련된 서사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전달하지만 나는 온다, 딴다, 덮는다, 집힌다, 현재 시제. 그래서 아니죠. 3번은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두므로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그랬는데 3번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괴기한 시, 상스럽지 못한 욕된 신홀 같은 슬픈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 상황이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나번은 3월에 눈이 오는 샤갈의 마을의 풍경을 비교적 객관적 관찰을 묘사하고 있지만 봄이 바라고 섰는 그의 제일 아름다운 볼 등 표현을 보면 주관적 의미의 서술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아니죠. 4번은 가는 검정 포대기 아모라 비관적 나오죠. 근데 나는 아니지. 나는 되게 밝잖아. 봄이니까. 자연물을 대상으로 묘사해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 자, 이국적인 세계인데 나는 새로 돋는 정맥, 노는 수천수만 날개 달고 자연물의 대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가는 뭐야? 자연물 대상이 아니죠. 답은 1. 자, 314번 풀어볼까? A와 E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 A와 E, 요거. A하고 E. 자, 이거 풀어볼까? 봐봐봐. 34번. 응, 풀었어? 응, A와 E.
4번. 그래, 잘하네. 시상경계. 자, 4번. 화자가 태어난 날을 삼국지로 소설의 출생에 대한 감격을 감격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거의 저주에 가깝죠. 그래서 왕고모 때 제삿날 밤 열나을 새벽 달빛 밝고 6월이 고 제삿밥 먹고 나서 화자는 태어난 날 상황 구체적으로 서술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뒤와 이전 행위에서 화자는 욕된 후회로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술이 출생에 대한 강요인 아니죠. 잘했어요. 자, 35번 마지막. 자,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사하는 적절치 않은 것은 나 이제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에 나와 있는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를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 눈마울이었고 그 당나귀 눈마울 속에 들어 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는 느낌을 말했다. 또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로 병치로 사갈의 초현실주의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로 병치 인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야? 그림을 보고 자기 고향을 떠올렸다는 얘기죠. 그 그림도 살리고 글도 살리는 거야. 자, 글은 상황 속에서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뭐죠? 틀린 거. 틀린 거 찾으래. 나를 가면 틀린 거 찾으래. 외적 충고에 따른 작품 감상이니까. 그러니까 어렵니? 자, 1번 볼까? 샤갈의 마을은 시인의 그림 속의 마을 풍경에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에 투사한 거.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 그대로야.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세로도는 정맥 등은 시인의 그림 속의 이질적 이미지를 병치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병치로 변형하여 봄의 생동을 형성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샤갈의 그림에 나타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 또 당나귀 같은 이질적인 이미지가 병치 나란히 두었어. 그죠? 나의 시에서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솟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 같은 다양한 이미지로 병치되고 변형되고 있어 생동감 형성하고 있는 거 맞죠?
3번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간감적 이미지를 풍경으로 변형한 것이다. 이랬는데 자, 이거는 하얀 눈, 내리는 하늘과 눈 덮인 지붕, 굴뚝, 흰색 혹은 회색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감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이미지를 모두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을 공간각 지는 풍경으로 변형했다는 것은 틀리해요. 공간각은 시각적인 시각적. 답은 3번. 좀 어렵지? 주원이 이제 시험 범위 나왔는데 그 시험 범위에서 네가 조금 어려운 거는 나한테 꼭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 분석할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줘. 자, 이제 우리는 수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자꾸 여기에 네가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수고했고 여기까지 하자. 안녕.